육군과 공군에서 운용 중인 CHH-47D 치누크 헬기의 성능 개량 사업이 또 한 번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기술 품질원은 지난 9월 치누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 4차 선행연구에서 국외 성능 개량 대비 동일 장비 신규 구매가 더 저렴하므로 사업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육군과 공군이 운용 중인 CHH-47D는 총 50여 대로 이 가운데 14대는 2014년 주한 미군이 쓰던 것을 구입해 들여왔다. 지난 2017년 이 헬기들은 국회에서 중고 헬기 도입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치누크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여러 종류의 헬기들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능력을 자랑한다. 수송헬기로 분류되는 치누크는 대규모 인원이나 대형 화물 이송에 주로 사용된다. 대형 헬기이다 보니 육군과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해병대의 지원에도 사용된다. 이처럼 다재다능한 치누크의 성능 개량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기체 노후화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CH-47D가 미국에서 단종되면서 운영 유지에 필요한 부품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CH-47D가 단종된다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내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운영 유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부품 구입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군의 경우 올 상반기 치누크 헬기 가동률은 41% 수준으로 떨어졌다. 치누크 성능 개량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278억 원을 들여 치누크 헬기의 기체와 엔진, 조종실을 교체하고 동력 전달 개통과 항법, 생존, 통신 장비를 보강하는 성능 개량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7년 최초 소요 결정 이후 3차례의 선행 연구와 2차례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국외 구매, 국내 연구 개발, 국외 성능 개량 순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고 대상 기체 수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10여 대만 리뉴 방식으로 치누크 헬기의 제작사인 보잉사가 성능 개량하기로 지난해 결정된다. 리뉴란 기존 CH-47D 동체를 신형 CH-47F 동체로 바꾸고 기존 헬기에서 쓸 만한 부품들을 골라낸 후 오버홀 직분해 수리한 후 다시 장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출력이 강화되고 디지털화된 신형 엔진을 장착한다. 하지만 이 리뉴 방식도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품원은 이번 4차 선행 연구에서 신규 구매가 유리하다고 결론 내렸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0월 안에 방위사업청이 성능 개량과 신규 구매를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 신규 구매로 결정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미 보잉사가 만들고 있는 치누크 헬기는 CH-47F 블록 1 모델. 하지만 이 모델은 향후 블록 2로 대체될 예정이며 현재 마지막 생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신형 치누크 헬기 신규 구매를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군이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신규 구매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행정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블록 2 모델의 경우 비록 모양은 비슷하지만 신형 장비가 장착되는 신규 모델이다 보니 각종 시험 비행 그리고 최종 관문인 미 육군의 전투 사용가 판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결국 신규 구매도 잘못하면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치누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과 관련된 방사청의 사업 관리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 치누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 전면 중단.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9월 치누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 4차 선행 연구에서 국외 성능 개량 대비
동일 장비 신규 구매가 더 저렴하므로 사업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위사업청과 치누크 헬기 제작사인 보잉 및 미국 정부와의 협의에서도 미 정부는 기존 헬기 노후화에 따라 재생품과 신형 장비 간 호환성, 불일치 문제 증가가 예상되며 신품 대체 구매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능 개량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누크 헬기는 우리 군의 주력 대형기동 헬기로 대규모 병력이나 화물 수송, 탐색 구조 작전 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육군은 1987년부터 치누크 헬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공군도 탐색구조용 헬기로 치누크를 도입했다. 2014년에는 주한미군이 쓰던 중고 치누크 헬기 14대를 구매해 육군과 공군에 배치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치누크 헬기는 생산된 지 최소 21년에서 최대 5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수리 부속마저 단종되어 가동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공군의 경우 올 상반기 치누크 헬기 가동률이 41% 수준에 불과했다. 치누크 헬기를 운영하는 전 세계 18개국 중 성능 개량이나 신규 도입 없이 CHH-47D 기종을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방위사업청은 애초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278억 원을 들여 치누크 헬기의 기체와 엔진, 조종실을 교체하고 동력 전달 개통과 항법, 생존, 통신 장비를 보강하는 성능 개량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7년 최초 소요 결정 이후 3차례의 선행 연구와 2차례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국외 구매, 국내 연구 개발, 국외 성능 개량 순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고 대상 기체 수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 4차 선행연구 결과 총 사업비는 국외 성능 개량에 1조 3,523억 원이 소요되고 국외 신규 구매의 경우 1조 2,209억 원이 소요돼 성능 개량이 1,313억 원가량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측이 성능 개량 시기 전 항공기에서 재활용하는 부품의 재생 비용, 재생 실패 대비 이 예비품 확보 비용, 기술 지원 비용 등을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작전 운용 성능의 경우 KVMF 등 한국형 임무 장비 장착이 일부 제한되며 전력화 시기도 구매 수락서 접수 시점 기준 납품까지 42개월 요구로 최소 6개월가량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여러 차례 미국 측과 사업 계속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미 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안에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연내 소요 삭제 및 신규 소요 결정 후 신속히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홍철 위원장은 주요 의사결정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는 것은 우리나라 무기 도입 사업의 고질적 문제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개 분대 탑승 어려운 수리운 헬기 양산 결정하겠다니. 지난달 말 모 언론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4,000대 이상이 생산된 베스트셀러이자 우리 군의 주력 기동 헬기로 운용되고 있는 UH-60P 블랙호크 헬기 퇴역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UH-60P 헬기는 지난 1990년 면허 생산을 결정해 1999년까지 130대가 생산돼 군에 인도됐다. 20에서 25년 정도 사용했는데 평균 5,000 비행시간 정도를 운행해 수명 주기가 이제 막 중간을 넘은 쌩쌩한 기체들이다. 이 멀쩡한 기체를 퇴역시키기 위해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산업연구원의 용역을 줘 UH-60P 기동 헬기를 개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퇴역시키고 KUH-1 수리용 기동 헬기 130대로 대체할 것인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는 6월 중 최종 보고서가 방사청에 제출될 예정이며 방사청은 7월까지는 사업 방향의 가닥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이 멀쩡한 헬기의 성능 개량과 수명 연장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안을 놓고 타당성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는 국산 기동 헬기 수리운 때문이다. 지난 2013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해 1차, 2차, 3차에 더해 현재 진행되는 4차 양산까지 끝나면 군에 납품되는 수리온 헬기는 220여 대에 달하게 된다. 여기서 더해 130대를 추가로 생산하자는 주장이 멀쩡한 UH-60P 퇴역이 검토되게 된 이유다. 통상적으로 기동 헬기의 수명은 40에서 50년 정도로 본다. 일선 정비사들은 헬기는 전투기처럼 기체에 무리가 가는 급격한 기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만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군 UH-60P의 평균 기체 수명이 20에서 25년에 5,000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아직 20에서 25년은 더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미 육군은 1970년대에 생산된 CH-47C 치누크 헬기의 동체를 재생해 CH-47D 버전으로 개량하고 최근에는 그걸 다시 개조해서 CH-47F 버전으로 재생해 사용하고 있다. 기체 운용 시간만 놓고 보면 40년이 넘었지만 미 육군에서는 누구도 이 기체가 낡았다고 비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20년은 더 쓸 예정이다. 미 해병대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돼 해상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20년 이상 사용한 AH-1W 슈퍼코브라 헬기를 AH-1Z 바이퍼 사양으로 개조해 향후 20년은 더 쓸 예정이다. 정비만 잘하면 몇 년이고 탈 수 있고 개량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헬기로 환골탈퇴할 수 있는 것이 헬기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미 육군은 현재 2,300대 이상을 운용 중인 UH-60 헬기를 개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개량되는 블랙호크 헬기는 UH-60V로 명명되며 개조 이후 8,000시간의 수명이 추가돼 2053년까지 현역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 개량은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조종 계통과 동력 계통의 현대화, 그리고 생존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대대적인 개량은 아니지만 사실상 환골탈퇴에 가까운 성능 향상이 구현된다. 임무 컴퓨터와 조종 계통이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되고 위성통신 장비와 첨단 디지털 매핑 시스템이 도입돼 제한적인 자율 비행 능력과 주야관을 막론한 전천 후 침투 비행이 가능해진다. 중형차 필요한데 준중형차 내민 상황. 양력이 크게 향상된 로터 블레이드를 적용해 최대 이륙 종량과 외부 슬링 화물 중량 상한선이 증가했으며 기동성도 향상됐다. 주요 부위는 14.5mm 기관포에 대한 내탄 성능도 갖는다. 미군이 오는 2035년까지 1000여 대의 헬기를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당 약 4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48억 7,200만 원이다.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130대의 UH-60P 헬기를 UH-60V 사양으로 개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6,330억 원이다. 다시 말해 6,3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향후 3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미군 수준의 첨단 헬기 130대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성능의 헬기는 해체된 이사단을 모태로 창설 준비 중인 신속기동사단이 요구하는 기동헬기 능력치에 가장 맞춤형이다. 헬기 한 대로 한 개의 분대 병력보다 여유있는 11명의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고 내탄 성능이 우수하고 피격대 추락한다 하더라도 15.2m/s급의 속도로 추락해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케이빈 설계 덕분에 생존성도 동급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UH-60P 성능 개량안은 운용군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안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모 언론 인터뷰에서 육군 관계자는 수리온 추가 도입보다는 블랙호크의 성능 개량과 기체 수명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병력 운용과 이동, 야전 정비성 등에서 UH-60은 여전히 쓸만한 기종이라고 평가한 바 있었다. UH-60P 성능 개량안과 대립하고 있는 또 다른 안은 수리온 추가 도입이다. 수리온 추가 도입을 제안하는 측에서는 KUH-1 5차 양산을 통해 130여 대의 수리온을 추가 양산해 신속기동사단의 헬기 소요를 모두 채우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KUH-1 기동 헬기의 납품 가격은 약 250억 원 선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직접 비용은 약 3조 2,5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UH-60P 성능 개량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기존 KUH-1은 태생 자체가 4.5톤급 헬기인 UH-1 대체 소요로 기획되고 개발 단계에서 덩치를 키운 9톤급 헬기여서 11톤급 헬기인 UH-60과 체급 자체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즉, 중형차가 필요한 상황에 준중형차가 제안서를 내민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소개할 사업에 비하면 애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무려 해군용 함상 전투기 자체 개발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KF-X 네이비다.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10월 19일 국내 모 매체의 단독 기사였다. 이 기사는 익명의 업계와 익명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업계가 경항모에 탑재할 해군용 한국형 전투기 네이비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예산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KF-X 네이비의 승산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보통 이런 유형의 단독 기사는 업체나 기관에서 여론 조성 작업 초기에 언론과 접촉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기사 역시 왜 KF-X 함재형을 개발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주장하는 업체의 주장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해당 기사는 수직이 착륙 버전인 F-35B의 성능이 사출기 이함 방식인 F-35C보다 크게 떨어지는데 반해 가격이 매우 높아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F-35B보다는 사출기 이함 방식의 함재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여기에 KF-X 네이비 개발 필요성을 슬쩍 끼워 넣었다. F-35B 가격이 비싸 이 기종을 도입하면 선체 가격과 헬기 등 전체 사업 비용이 10조 원에 육박하게 되니 차라리 그 돈으로 정규 항모를 건조해 거기다 KF-X 네이비를 얹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나왔다. 지난해 3월 총선 공약으로 항공모함 도입을 내걸었던 집권 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항모 사업 일정을 비로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열었다. 안 의원은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독도함의 운용 일수를 지적하며 해군은 경항모나 한국형 구축함 등 무기체계 늘릴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전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며 해군의 항모 도입 조기 착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같은 당사론 의원은 경항모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핵잠수함 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야당에서도 작전상 경항모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해서 추진하라거나 F-35B 기종 도입 검토를 결정한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치권에 이러한 질타가 쏟아진 직후 누군지 모를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KF-X 네이비 개발 주장이 튀어나온 것은 그야말로 오비락이 아닐 수 없다. 업계는 KF-X가 2026년 개발이 완료되기 때문에 충분히 함재기 버전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주장에는 해군이 F-35B를 운용하는 STOVL 방식의 항모를 포기하고 CATOBAR 방식의 정규 항모를 도입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말이다. 사실 선체 형상을 STOVL에서 CATOBAR로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군은 이미 4년 전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7만 톤급 CATOBAR 항공모함의 기술 검토 자료를 가지고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선체 형성과 배치, 추진기간, 심지어 승조원 숫자와 인건비를 비롯해 건조비와 수명주기 비용까지 계산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활용하면 선체 형상 변경 문제는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함재기다. CATOBAR 방식의 항공모함이 도입할 수 있는 함재기는 F-35C와 FA-18F, 프랑스의 라팔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6세대 전투기가 곧 나오는 마당에 FA-18F나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함재기는 F-35C가 되어야 하지만 여기에 뜬금없이 KF-X 네비라는 모델이 튀어나온 것이다. 업계와 누군지 모를 군사 전문가는 한국형 항공모함의 전력화 목표 시기가 2030년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KF-X를 함재기로 개조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불가능하다. 함재기는 비전문가가 봤을 때 외형상 육상용 전투기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항공기다. 주요 부품의 재질부터 골격 설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육상기와 너무도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이 함재기다. 우선 주요부에 대한 방염 대책이 적용된다. 육상에서 운용되는 공군기와 달리 함상에서 운용되는 함재기는 염분에 의한 부식과 부품 성능 저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주요 부품의 방염 기준이 육상기와 다르게 설정된다. 넓은 비행장이 아닌 비좁은 항모 갑판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모듈화와 폴딩 설계도 필수다. 항모 경납고는 경납고이자 정비고, 보급창 역할을 해야 하므로 항상 좁다. 이 때문에 함재기로 설계되는 항공기들은 모듈화를 통해 손쉽게 분리될 수 있어야 하고, 폴딩을 통해 자신의 최적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함재기는 모듈화, 폴딩이 가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육상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골격과 랜딩 기어를 가져야 한다. 30톤급 함재기가 증기 사출기를 통해 발전할 때 사출기에 걸려있는 랜딩 기어에 걸리는 순간 하중은 9톤급이다. 이 순간 하중은 랜딩 기어를 통해 기체에 그대로 전해지는데 랜딩 기어와 전방 기체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출과 동시에 기체 전방 동체가 뜯겨 나갈 수 있다.